안녕하십니까, 한결선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바이오주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특징들 또 리스크 요인 체크해서 투자 포인트를 좀 알아볼 텐데 세부적인 부분들을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2의 알테오젠을 꿈꾼다 라고 합니다. 뭐 최근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얼음 테라퓨틱이라는 회사인데요. 최근 뭐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죠. 일단 회사 개요 내용을 보면요. 좀 내용들이 쉽게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이오 쪽을 전문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ADC, 뭐 TPD, 융합 플랫폼, 이중항체라고 하죠, 보통. DAC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항암제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규모는 작아요. 하지만 뭐 이 내용을 보면은, 야, 매출 1300억에 영업이익이 900억짜리 대단하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임직원 수를 보면은 뭐 42명. 그쵸? 물론 지금은 더 늘어났겠지만, 어쨌든, 요 내용만 보면은 참, 대단해요. 근데, 항상 바이오주들이 우리가 분석을 할 때에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신약 개발이나 치료제가 임상 단계를 거치면서 기술 이전 수출 계약을 맺으면 대박을 납니다. 하지만 임상 실험이 실패하면, 그렇죠? 그래서 연구진들과 최근의 기술 개발 내역들을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 대표이사는 말 그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LG생명과학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뭐 스탠퍼드 쪽에 이제 나오고 최근 그 미국의 자회사의 연구진들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전문 바이오 회사입니다.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문제는 신약 개발이 얼마큼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을 봐야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ADC, 뭐 항체 약물 접합제 해가지고 뭐 약물 페이드로도 링크를 통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항암제를 개발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연구 개발 내용들을 잠깐 살펴볼게요. 예. 일단 대표적으로는 뭐예요? 대표적으로는 여기 이제 보이다시피 ORM 5029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615일 예, 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요게 이제 기술 수출 계약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BMS 기술 이전 수출 계약을 하면서 대략 한 1조 원가량 그리고 계약금으로 한 1,300억을 받았어요. 벌써. 대단하죠. 예, 요 기술이. 근데 두 번째 기술, 이제 그 ORM 502 전이수 유방암 치료제인데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옵션 계약, 기술 이전 수출 계약에 대한 옵션 계약 약 2,500억 정도의 미국의 버텍스 파마슈티컬이라는 회사와 라이언스 옵션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몇 가지 타켓으로 지금 계속 연구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파이프라인에는 ORM 5029 임상 1상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615일도 지금 BMS 인수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1253 요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일단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것만 보면은 일단 한 건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이 있고 자 이걸 보면은 단점이 하나 있죠. 대부분 신약개발 바이오 회사들은 하나에 집중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리스크가 크죠. 그거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이 파이프라인 말 그대로 이 연구개발, 치료제 개발 파이프라인을 한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8개까지 가져갑니다. 물론 많다고 해서 다 대박 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오름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근데 장점으로는 이미 기술 수출 계약을 맺고 1,300억의 기술 이전 수출 계약을 이미 계약금으로 받았죠. 이미 물론 라이센스 계약이 있고 마일스톤으로 또 추가 수령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 이런 연구 개발이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본다면, 자, 회사 규모 작고, 인원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국내보다는 미국 쪽의 자회사를 통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또 ADC 같은 경우 최근에 항암제 개발의 어떤 최신 트렌드죠. 그렇죠? 최신 트렌드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항암제 치료 신약만 제대로만 임상 단계를 걸쳐서 개발만 된다면 대박 낼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은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일단은 뭐예요? 예, 한번 이런 그 대규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기술력은 일단 검증이 됐어요. 그죠? 예, 기술력 검증이 됐습니다. 그다음 버텍스하고도 진행되는 것도 이미 검증이 됐는데 이게 그 오름 테라피우틱스가 사실은 2024년도에 한번 상장을 추진하려다가 뭐예요? 철회를 했죠. 왜요? 바로 여기 아까 연구개발 진행하고 있는 요 부분, 요 신약조, 예, 요게 지금 말 그대로 부작용, 환자 하나가 부작용으로 사망함에 따라서 지금 신규 임상실험, FDA, 미국 FDA의 승인을 거쳐서 진행한 거예요. 임상 1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 문제가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추가 신규 환자를 모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지금 하나의 큰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사실 2024년도에 상장 시도를 했다가 철회를 했거든요. 자, 그거를 이제 2025년도 하반기 때에 이 원인 분석을 해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해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대박 나는 거고 해결이 안 되면 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름 테라피우틱스의 최근의 기술적인 동향을 보면은 상장 2만 원이죠. 공모가. 뭐 공모가 2만 원에 상장을 했는데 사실 초반기에는 원래 이게 장외에서 4, 5만 원, 뭐 6만 원까지 또 간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임상 그 환자의 부작용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처리를 하면서 최근에 가치를 좀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는데 어쨌든 공모가 2만 원이에요. 2만 원에 시작을 해가지고 한때에 초반기에 뭐 4만 3천 원까지 찍다가 지금 뭐 2만 원대 중반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대략 한 6천억 가량 돼요. 6천억. 자,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 장점은 뭐냐? 그죠? 이미 검증이 됐죠. 1조 원짜리 계약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말 그대로 1조 5천억 2조 원의 기술 수출 계약 맺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 단점은요. 실패하며 문제 해결 못하며 그리고 아무래도 상장 당시에 뭐가 있습니까? 2만 원의 공모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뭐 큰 물량 부담은 없지만 초창기 때 뭐예요 또? 말 그대로 뭐예요? 이 기존의 벤처 캐피탈 쪽에 투자했던 기업들 혹은 공모 참여 물량들이 물량을 던져버리며 주가가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예요? 예, 이 부분. 임상 중단된 ORM5020 이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죠. 이게 이제 미국의 버텍스 파마슈티컬하고 지금 라이스 옵션 계약 대략 한 2,5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지금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신규 환자가.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면 예 대박이죠. 안 되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죠. 지연이 되면은 뭐예요? 가뜩이나 파이프라인이 많지 않다 보니까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성장 가치가 훼손이 되겠죠. 그러면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좀 핵심적인 리스크 요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최근에 밝히기를
예, 약물 한정됐기 때문에 후속 DH를 개발을 좀 하겠다. 그리고 오름 테라피틱의 임상 총괄은 지금 부작용 발생 환자가 지금 간부전으로 사망을 했는데 2025년 하반기 때에 원인 규명을 해서 FDA와 논의를 거쳐 다시 재개를 할지, 예, 다시 신규 환자를 모집해서 재개를 할지 말지. 그러면 보통 짧으면 6개월, 길면은 뭐 한 10개월 정도 걸리겠죠? 이미 지금 기존 환자들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가시화가 되면은 2025년도 하반기 때 결론이 나오겠죠. 결론. 자, 요게 이제 하나 가장 중장기적으로 오름 테라피틱의 가장 큰 핵심적인 장점이자 리스크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급적인 요인이죠. 예, 수급적인 요인. 자, 이승주 대표이사가 대략 한 지분 18%입니다. 오, 생각보다 좀 적어요. 일반적으로 한 30%, 30%대 후반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과거에 산업은행 등이 투자를 했던 물량이 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최근 공모 당시에 확약했던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3개월 확약 물량이 한 27만 주가량. 1개월은 뭐 5만 주니까 크게 의미는 없고, 나머지는 확약을 했던 72만 주와 한 100만 주가, 110만 주가량. 그렇죠? 그래서 요 물량들이 과연 시장에 바로 출회가 될 거냐, 아니면 기다릴 거냐, 가치를 믿고. 요거에 따라서 주가가 당분간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수급적인 핵심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뭐 금감원 들어가 보시면 내용들 나와 있겠지만은 지분 매입 현황, 그 다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들의 매매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2월 24일 기준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분 세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예, 뭐 대표이사는 그대로 가지고 있죠. 사실은 뭐 임원들이나 일부 개인들이 한 10만 주인데 큰 의미는 없고요. 일단 지금 참여했던 물량들, 예, 여기 지금 공모 참여했던 물량들이 일부 지분을 팔았죠. 여기 보시면은 뭐 6천주, 7, 8천주는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한 3만 3천 원에 팔았네요. 3만 8천 원. 예, 크게 의미는 없고, 여기도 좀 물량을 한 대략 한 14만 주가량 정리를 했습니다. 미래창조 KB 창투조합이 대략 한 2만 3천 원대.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지금 이미 많이 나왔죠. 예,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물량들이. 대략 가격을 보니까 23,000원. 뭐 공모가 2만 원인데 한 10%, 15% 이익 보고 판 거니까 크게 뭐 예, 많은 물량이 나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물량이 좀 일정 물량들은 팔았죠. 자, 23,000원대.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아하. 얘네들 물량들도 물론 다는 아니지만 최소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물량들은 지금 상장 이후에 정리를 했다. 낙원 물량하고 크게 상관없이, 물론 아직도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지만 얘들이 지금 당장 정리할 물량들은 아니지 않냐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얘들이 바라보는 가격이 대략 지금 1차로 먼저 물량을 팔았잖아요. 대략 가격대가 얼마예요? 여기 대충 보시면은 뭐 3만원대, 2만원 후반대. 그죠? 여기 4만원도 팔았네요. 그러면 얘들이 목표하는 바는 물론 추가적인 주가 흐름을 보겠지만은 미니멈 2만원 중반, 후반, 예, 뭐 2만원 5천원 이상, 혹은 여기 바로 때문에 3만원대 혹은 4만원까지는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죠. 급한 물량들은 일단 팔았으니까. 따라서 당장의 이런 이제 참여 물량들, 요 물량들의 물량 소화는 얼추 됐다라고 봅니다. 얼추. 물론 추가로 좀 더 나올 거예요. 추가로 좀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대략 한 3만원대, 2만원 8천원대, 뭐 3만 2천원, 뭐 4만원대, 뭐 이런 때 물량을 팔고 나머지 물량들은 한 20, 30% 물량을 팔아치웠고 나머지는 지켜보는 전략. 만약에 팔려고 했었으면 벌써 50% 이상 팔았겠죠. 따라서 최근 주가 동향을 보면은 추정을 해보면 지금 당장 요 3만원 언도에서 혹은 요 3만원 중반까지는 기다려 볼 수 있는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다.
단순하게 추정을 해보면 최소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은 4만 원 이상을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시장이 뭐 변수가 많다 보니까 어떤 외부의 큰 악재, 뭐 전쟁이 나거나 그럴 경우 뭐 못 들고 가고 두들겨 패겠죠. 그건 뭐 어떻게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말릴 수가 없어요.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보유 물량의 30% 정도는 일단 팔 건 다 팔았다. 그럼 나머지 물량들을 조금씩 팔겠지만은 지금 요 가격에서 이게 3만 원 언도에서는 쉽게 팔지는 않을 것이다. 팔 물량은 다 팔았기 때문에. 그럼 최소한 얘네들이 뭐 초창기 때 2만 원에 참여한 물량들은 요 4만 원 이상을 노리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최소한 물론 이제 추정치입니다. 요 가격대 이상을 노려본다면 그죠? 본다면 지금 현재 오름 테라페틱스의 지금 테라페틱의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대략 6조 원가량. 그리고 하반기 2025년도 하반기에 아까도 잠깐 설명 리스크 지금 이미 벌어진 리스크입니다. 알려진 악재예요. 따지고 보면 요게 지금 중단이 됐는데 OLAM 5029가 전입선 유방암 이게 지금 해결이 된다면 해결이 된다면 그죠? 그럼 대박이겠죠. 따라서 지금 시가총액 6천억이지만은 요게 해결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시가총액 1조 혹은 1.1조 5천 2조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물론 가능성에 결과는 가봐야 됩니다. 따라서 당장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로 좀 보기보다는 좀 이 락원 물량들의 해결만 된다면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보는 시가총액 2조까지도 한번 가능성을 꿈꿔보자. 뭐 알테오젠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시총이 지금 대략 한 20조 원간 되거든요. 알테오젠은 100%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런 신약 개발과 기술 이전 수출 계약을 통해서 대규모 신약 치료제 가치가 인정받는 제2의 알테오젠이 되려고 꿈꾸는 이런 바이오 종목으로서 우리가 투자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해결 가능성을 저는 한 6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수급적으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수급적으로는 좀 나올 물량이 많진 않아요. 이미 팔 물량들은 다 팔았고 얘들도 이제 좀 기다리겠죠. 그래서 수급적인 공백 최근에 트럼프 관세 문제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수급적으로 공백 악성 수급 물량이 없는 그런 공백에서의 주가 흐름 볼 수 있는 바이오 종목들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한번 보자. 제2의 알테오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보자. 요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